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BT 시험 체험하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시험 보러 가시면 시험실에 입실하셔서 좌석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응시 번호와 성명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 좌석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알림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응시자 신분이 확인되었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시험 시작 10분 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요거를 상당히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신분 확인 완료 팝업 확인 버튼입니다. 이것을 시험 시작 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결시 처리됩니다. 아무리 가서 앉아 계셔도 시험을 보셔도 0점 처리됩니다. 결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험 시작 10분 전에 이 메시지가 나오면 부지런히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응시자 신분 확인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화면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임박하면 감독관이 들어오셔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신 만큼 좋은 성적 내시고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를 맞아야 합격할까요? 또 몇 개를 틀려도 합격할까요? 총 문항수는 80문항입니다. 이 중에 필기 35문제, 실기 45문제입니다. 합격을 위한 점수 공개합니다. 필기 21, 실기 27문제 맞으시면 합격입니다. 자, 몇 개를 틀려도 될까요? 필기 영역에서는 14개, 실기에서는 18개까지 틀려도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필기와 실기 각각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신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 2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3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5번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5세 여자.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이분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지금 여기는 뇌경색이라고 하는 노인성 질병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또 두 번째 조건은 일상생활이 되지 않으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나이는 지금 같은 경우 노인성 질병인 경우는 이렇게 연령이 65세가 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1번처럼 당뇨약을 복용한다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는 않죠. 그리고 수술을 하신 분이라 해도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일상생활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지금 입원 중인 경우는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경과돼야 급여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관절염으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고요. 2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구강관리, 2번 생활상담, 3번 기본동작훈련, 4번 행동변화 대처, 5번 신체기능훈련. 정답은요? 네, 1번 구강관리입니다. 지금 표준 서비스인데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고르는 문제죠. 신체활동 요 내용은요. 항상 키워드가 중요하죠. 표준 서비스 중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고르세요 이거죠. 신체활동은 신체, 즉 몸입니다. 대상자의 신체에 직접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체라고 하면 몸이죠. 구강이라고 하면 입이죠. 그래서 이 구강 관리를 직접 해주는 것이죠. 신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이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생활상담은 정서지원 서비스가 되고요. 기본 동작 훈련은 기능 회복 훈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행동 변화 대처는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고요.
자, 신체 기능 유지 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훈련이 아니고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이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 구강 관리가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대상자의 집에서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기록하는 서식지는 1번 업무일지, 2번 상태기록지, 3번 사고보고서, 4번 인수인계서,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실제로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거든요. 원칙은 이제 방문요양은 방문요양하는 시간 따로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부득이한 경우는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이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벗, 2번 격려, 3번 위로, 4번 생활상담, 5번 편지대필. 정답은요? 5번 편지대필입니다. 정서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또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1, 2, 3번은 정서지원 서비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생활상담도 역시 정서지원 서비스인데요.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은 편지를 대신 적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내용이 1, 2, 3, 4번이 다 정서지원 서비스인데 이 중에 의사소통 도움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행 역할로 옳은 것은 편마비 환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지지를 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와 옷 입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번 관찰자, 2번 옹호자, 3번 중재자, 4번 동기유발자, 5번 정보 전달자. 정답은요? 4번 동기유발자입니다. 자,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지지를 하였더니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대상자가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네요. 동기를 유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6번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3번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가사일을 하면서 기다린다. 4번 서비스 우선순위를 요양보호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5번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중시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입니다. 자, 여기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인 태도, 이 내용은 요양보호사님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 태도죠. 대상자의 권리 지켜주고 존중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내용이죠. 정답 1번입니다. 7번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을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가정 형편을 확인하고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2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3번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4번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면제해준다. 5번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네, 이런 내용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본인 부담금 면제 해주세요.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20%, 또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15%인데요. 소개해 줄 테니 본인 부담금 면제해 주세요. 이런 또 강요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8번 다음 설명에서 시설 생활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옳은 것은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체 근육 재활 및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개인적 선호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개별화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수준이 높구나, 질 높은 서비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체 근육 재활, 밀착 돌봄 이런 내용의 키워드가 있거든요. 질 높은 서비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할머니가 밤새 설사를 하여 얼굴이 창백한 상태인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마을 회관으로 놀러 가셨다.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요? 네, 2번 방임입니다. 노인 학대 유형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요. 학대 유형을 고르는 내용 중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할머니가 지금 밤새 설사를 하셨는데 지금 얼굴이 창백해요. 곧 쓰러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노인분들은 설사를 하시게 되면 수분이 많은 변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탈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이렇게 물 많은 변이 나오면서 전해질 성분들이 빠져나오거든요. 전해질 불균형이 와서 정말 위험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놀러 가셨어요. 자, 이런 상태는 할머니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뒀다는 건 방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방치, 방임, 방치 이렇게 연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내버려 두고 놀러 가셨다, 방임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10번 머리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 속에 굴을 뚫어 피부병을 유발한다. 2번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3번 빗과 브러쉬는 흐르는 물에 씻어 사용한다. 4번 모자, 수건 등을 함께 사용해도 된다. 5번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입니다. 지금 머리니 같은 경우는 55도씨가 넘어가면 2, 3분 이내에 사멸을 하게 되는데요. 머리니 같은 경우에 이제 침구도 옷도 모자, 수건 이런 것들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되고, 또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잘 말려주시면 머리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11번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 1번 소외감, 2번 불안감, 3번 상실감, 4번 정체감, 5번 자아 존중감. 정답은요? 네, 3번 상실감입니다. 배우자와 사별을 했어요.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인 반응은 상실감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배우자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고 혼자 된 사람으로서 이제 정체감을 가지게 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 이제 마지막은 혼자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단계가 이제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실감, 두 번째는 정체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개척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2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2번 타액과 위액 분비 증가, 3번 대장의 활동성 증가, 4번 쓴맛과 신맛의 미각 둔화, 4번 직장벽의 탄력성 증가.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입니다. 네, 소화기계 변화가 다양한데요. 지방의 흡수력은 감소가 돼요. 또 타액이나 위액 분비는 역시 감소가 되고, 대장의 활동성도 감소가 되어서 변비가 오죠. 자, 쓴맛이나 신맛은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되면서 변실금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심장의 수축력 저하로 신체 조직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함, 좌식 호흡, 의식 혼돈, 현기증, 피로,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남. 1번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번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번 탄력 스타킹을 항상 신게 한다. 4번 온 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5번 계단 오르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매일 체중을 측정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질환은 어떤 질환일까요? 이런 경우는 심부전증입니다. 심장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신체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심부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가 돼서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호흡곤란 또 이 부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체중이 하루에도 2kg, 3kg씩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체중이 늘어날까요? 매일매일 측정을 해주셔야 이 정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부전증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이 내용이 맞고, 2번 같은 경우에 식사량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편하시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 호흡곤란이 있기 때문에 숨이 차고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씩 자주 제공하시는 게 맞고요. 탄력 스타킹도 역시 항상 신지는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경우, 부종이 있는 경우에 일정 시간 했다가 또 벗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계속 신게 하지도 않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 내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 온냉탕을 오가게 되면 심장이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5번째는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면 굉장히 호흡곤란이 심해지세요. 그래서 쉬운 운동,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14번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난소 크기 증가, 2번 질염 발생 감소, 3번 질의 윤활작용 감소, 4번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5번 여성 호르몬 분비 증가.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질의 윤활작용 감소. 그래서 이제 윤활제를 사용하셔서 부부관계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 난소 크기는 감소하게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질염 발생 감소가 아니고 증가죠. 자, 4번에 방광의 저장 능력은 어떨까요? 저장을 잘 못하게 되죠. 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500에서 250으로. 자,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 분비는요, 증가 아니고 감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15번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져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통증은 1번 두통, 2번 복통, 3번 유통, 4번 흉통, 5번 신경통. 정답은요? 네, 흉통입니다. 자, 심장이 어디 있나요? 그럼 가슴에 있죠. 자, 가슴을 지칭하는 용어가 흉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흉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흉통입니다. 16번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2번 욕실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3번 의자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로 한다. 4번 대상자가 자주 쓰는 물품을 바닥에 늘어놓는다. 5번 출입문 바닥 벽 선반에 색깔을 칠하여 구분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출입문 바닥 벽 선반에 색깔을 칠하여 구분을 해주시면 대상자가 이제 들어가고 나가거나 아니면 바닥 구분을 해주시면 어르신이 나가거나 들어갈 때 이제 넘어지지 않으시는 거죠. 네, 정답 5번입니다. 17번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가 없는 대상자는 1번 이뇨제를 복용하는 대상자, 2번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대상자, 3번 관절염을 치료 중인 대상자, 4번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5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는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인위적으로 빼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뇨제나 고혈압, 약물, 또 관절염 치료 중인 대상자, 또 당뇨 있는 대상자들은 다 성기능 감소와 관련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폐렴구균 연 1회, 2번 인플루엔자 연 1회, 3번 파상풍 5년마다 1회, 4번 대상포진 10년마다 1회, 5번 결핵 10년마다 1회.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인플루엔자 연 1회입니다. 지금 권장 예방접종은 너무도 중요하고 시험의 출제 빈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매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별표 크게 하나 해드리고요. 자, 권장 예방접종은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이면 한 번만 맞으셔도 됩니다. 자,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습니다. 또 파상풍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이죠.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만 맞으셔도 되고요. 결핵은 권장 예방접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번 여름 폭염 시 대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꽉 끼는 옷을 입는다. 2번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3번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신다. 4번 두통이 있을 때는 가볍게 운동을 한다. 5번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통을 휴대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이죠.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 너무 좋죠. 그늘지죠. 자, 물통. 네, 탈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20번 치매 대상자가 실변 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2번 기저귀 비용이 많이 든다. 3번 피부 발적이 발생한다. 4번 냄새가 많이 난다. 5번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진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입니다.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집니다. 실변했다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기저귀의 일을 보시다 보면은 본인이 배뇨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배뇨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기에다 해결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자, 의존성 높아진다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2번 훈연식품을 섭취한다. 3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4번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5번 입맛을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생수 마신다. 네, 보약이랑 똑같죠. 대장암 대상자들은 대장이 건강해야 되는데요. 자, 물이 들어감으로써 대장에는 이 음식 찌꺼기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수분을 많이 드셔주셔야 찌꺼기들이 잘 배출이 되고 대장이라고 하는 기관은 이제 맹장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충수돌기가 있고요. 소장 끝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행결장, 또 위로 올라가면 횡행결장, 하행결장, 결장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직장에서 마지막 배출한 항문까지 이어지는 곳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찌꺼기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를 해서 굳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수분이 들어와 주셔야 변비도 예방하고 또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22번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뛰어다니며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2번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밖으로 대피한다. 3번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며 불을 끈다. 4번 입고 있던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이 정답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서 불이 금방 꺼지거든요. 근데 일본처럼 막 뛰어다니면은 막 이제 바람 때문에 이제 활활 타는 거죠. 이제 몸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밖으로 대피하기 전에 내 몸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벗으면 이제 그 벗은 옷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실내가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불이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 요청하기 전에 내 몸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 얼굴 가리고 바닥에 뒹굴며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연구는 1번 지팡이, 2번 간이병기, 3번 안전손잡이, 4번 수동 휠체어, 5번 욕창 예방 방석.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수동 휠체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로 대여 품목과 구입 품목이 있습니다. 나머지 1, 2, 3, 5번은 구입 품목이죠. 지팡이, 간이병기, 안전손잡이, 욕창 예방 방석은 다 구입할 수가 있는데 수동 휠체어만큼은 대여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크고 무거운 거는 주로 대여 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휠체어 무겁죠? 대여입니다. 2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목욕 의자는 1번 팔걸이가 없는 의자, 2번 등받이가 낮은 의자, 3번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은 의자, 4번 구멍이나 흠이 없는 의자,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의 의자. 정답은요? 3번입니다.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은 의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반드시 이제 목욕 의자에 앉아서 목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때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는 거, 이거는 사실 그냥 잘 읽기만 하시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몸을 이제 세정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비누나 세정제 등이 미끄럽죠. 그런데 이제 의자까지 미끄러우면 이제 낙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주의해 주셔야 되고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앉는 자리 미끄럽지 않은 의자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식생활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식사량을 늘린다, 2번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 3번 설탕, 꿀 등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한다, 4번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한다, 5번 찐감자, 수박을 자주 섭취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시기 때문에 흰밥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당이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잡곡밥 드시면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당이 서서히 증가되죠.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26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중 잘못된 것은 1번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2번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3번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4번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5번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자, 골라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잘못 읽으시면 이거를 그냥 훅 하고 읽으시면 정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4번이 왜 잘못됐을까요? 지금 수면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는 동안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자는 동안에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면 깊은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요 4번입니다.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경제적 능력 상태를 확인한다, 2번 함께할 동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3번 해당 업무에 대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4번 적절한 서비스 대상인지 파악한다, 5번 가족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입니다. 자, 요 일상 업무 대행하기 전에는 이게 정말 가능한 업무인가 아닌가 요 내용 정말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3번 정답입니다. 28번 대상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번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 3번 화장실에 문턱을 만들어 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4번 열고 닫기 쉽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번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정답은요? 2번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 입니다. 커튼으로 조절을 하시는 게 맞고요. 직사광선은 바로 직접 조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환기도 역시 간접 환기 해주셔야 되고요. 자, 1번처럼 겨울에 제습기를 사용하시면 너무 건조하죠. 안 그래도 건조한데 겨울에 오히려 가습기를 써주셔야 됩니다. 맞죠? 자, 3번 같은 경우에 화장실에 문떡을 만든다. 일부러 만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떡을 없앤다. 이게 맞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열고 닫기 쉽도록 막대형이 조금 더 어르신들이 문고리 잡으실 때 더 편하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둥근형은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막대형을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5번 같은 경우에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사용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29번 처음으로 시설에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2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3번 대상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한다. 4번 여기 이쪽 등으로 정확히 방향을 제시해준다. 5번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입니다. 자, 시각장애 대상자는 반드시 식사할 때나 또 이동하실 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주시면 정말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시계 방향은 꼭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시각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못 보시잖아요. 요건 적합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처럼 여기나 이쪽 저쪽 이렇게 지시대명사 쓰시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골라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말을 건네기 전에 신체 접촉을 하면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말을 먼저 건네고 그리고 나서 신체 접촉을 한다. 순서가 바뀌었죠. 30번 알아듣기는 해도 말로 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해준다. 2번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3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 4번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말로 표현이 어려우니 그림으로, 문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31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머님, 아버님으로 불러준다. 2번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하게 한다. 3번 날짜, 시간, 장소를 자주 바꾸어준다. 4번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5번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시킨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하게 한다입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신 거죠. 자, 이럴 때는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하게 해주시면 아,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번처럼 어머님, 아버님 하면 아, 내가 이 사람의 어머니인가? 이렇게 혼돈을 일으킬 수 있어서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날짜, 시간, 장소를 자꾸 바꾸면 혼돈을 일으키세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진압력 장애 있으신 분들은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반복을 해주시는 내용이 중요하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아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별은 우리조차도 어려운 내용이네요. 32번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대상자와 관련하여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적절한 업무 보고는 1번 구두 보고, 2번 서면 보고, 3번 전산망 보고, 4번 주간 보고, 5번 월간 보고. 정답은요? 1번 구두 보고입니다. 자,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워요. 급할 때는 말로 빨리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구두라고 하는 건 말로써 이 전달을 해주는 그 업무 보고의 형태입니다. 자, 사안이 가벼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황이 급해요. 지금 어르신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어지럽다 하시는 거예요. 급하죠. 그럴 때 서면으로 한다. 이거 너무 이제 시간 지체가 되고 상황이 막 급변할 수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구두 보고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인지능력 저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대화 주제를 자주 바꾼다. 2번 새로운 물건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도한다. 3번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한다. 5번 대상자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입니다. 인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마음대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네, 아니요 답할 수 있는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네, 아니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해주셔야 어르신이 소통하실 때 편하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34번 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나이가 많은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2번 대상자를 발견한 순서대로 처치한다.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번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긴다. 5번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은 즉시 버린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입니다. 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급하신 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가 정답이죠. 35번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1번 출혈 예방, 2번 통증 감소, 3번 신장 기능 강화, 4번 근골격 손상 회복, 5번 뇌 손상 최소화.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 뇌 손상 최소화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목적은 심장과 폐에 산소 공급을 함으로써 뇌에 적절한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함이죠. 뇌는 4분에서 6분 이내에 산소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뇌사가 진행이 됩니다. 뇌사는 뇌의 죽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어려운 용어가 나오거든요. 비가역적인 진행. 이렇다는 것은 비가역적이다, 돌이킬 수 없는, 한번 뇌사가 일어나고 나면 다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평소 습관과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본다. 2번 목욕을 한다며 강제로 갈아입힌다. 3번 갈아입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4번 속옷을 사다 주고 혼자 갈아입으라고 한다. 5번 자녀에게 갈아입히라고 말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평소 습관과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이게 정답이죠? 37번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뜨거운 물로 샤워하게 한다. 2번 1시간 이상 천천히 목욕시킨다. 3번 욕조를 사용하여 반신욕을 하게 한다. 4번 혈압약을 복용하게 한 후에 목욕시킨다. 5번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목욕을 준비하던 중에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가 정답입니다. 38번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매번 목욕을 시켜달라고 옷을 벗고 알몸으로 기다릴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이웃에게 알려 도움을 청한다. 2번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야단친다. 3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번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대상자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고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답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39번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하여 이런저런 푸념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업무 시간 외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2번 대상자를 이해하며 전화를 받아 끝까지 들어준다. 3번 상황을 파악한 후 개인적으로 해결해준다. 4번 이야기를 들어주고 추가 서비스료를 받는다. 5번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려움을 이해시킨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 내에는 통화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골다공증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2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3번 체중을 줄인다. 4번 비타민 C를 섭취한다. 5번 카페인을 섭취한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 네, 많이들 하실 텐데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죠.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걸어주시면서 체중이 실려야 되는 운동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1번처럼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비타민 D를 공짜로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골다공증 있을 때는 자외선을 쪼임으로써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 차단제를 안 바르시는 것이 좋죠. 또 체중을 줄인다 하면 골밀도가 낮아질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은 이제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비타민 D를 섭취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또 카페인 섭취하는 경우는 골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41번 요양보호사가 몸에 감염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실행한 후 겨드랑이에 물집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있을 때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엑스레이를 찍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2번 24시간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3번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바른다. 4번 속옷과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5번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합니다. 네,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꼭 해주셔야 하고요. 또 1번처럼 엑스레이를 찍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결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24시간 이내에 예방접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매일 가려운 부위에만 바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자 얼굴 제외한 이 아래쪽으로 모두 발라주시고요. 특히 밤에 발라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샤워하시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새로운 옷과 새로운 침구를 준비해 주셔서 입혀주시면 되고 이전에 사용하시던 이 옷과 침구는
반드시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면 사멸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찬물로 세탁하는 것은 여기 효과가 없고요. 95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 3일 정도 사용을 안 해주시면 또 안심할 수가 있고요. 또 햇볕에 말려주시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42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에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인슐린은 경구로 투약한다. 3번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제공한다. 4번 발의 상처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5번 소금량을 점차 늘려 반찬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발의 상처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자, 당뇨병이신 경우에 발 관리를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1번처럼 공복에 운동을 하게 하면 저혈당에 대비를 하셔야 하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 주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산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당뇨병이 있으실 때는 지방의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낮은 저콜레스테롤 시기를 해주셔야 하고요. 또 소금 같은 경우는 점차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저염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43번 선망 대상자가 초조해할 때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과 지인들이 자주 방문하게 한다. 2번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3번 대상자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운다. 4번 낮에는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준다. 5번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선망이다. 이런 경우는 환각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헛것을 보고 헛것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는 원인이 있을 때 약물요법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상당히 일정 기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비약물적인 치료를 해주시는데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좋고요. 1번은 왜 틀렸습니까? 가족이 방문하는 건 괜찮지만 지인들까지도 자주 방문하는 것은 좋지 않은 내용이죠. 그리고 대상자의 물건을 자꾸 이리저리 옮겨주시면 혼돈을 가져옵니다. 또 낮에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주시면 지금 이제 진압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진압력 떨어지게 되죠. 밤인 줄 알거든요. 밤에 조명을 어둡게 해준다. 지금 선망이기 때문에 어두운 경우에 헛것을 더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좀 밝게 하고 그리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이 야간 선망은 조금 좋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44번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할 때 돕기 방법은 1번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여 안정감을 준다. 5번 식사 도중 사례가 걸리면 물을 마시도록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가 정답이죠.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45번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2번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입에 넣어준다. 3번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후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천천히 식사하도록 수시로 질문을 한다. 5번 대상자 스스로 식사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켜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후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는 연화곤란, 삼킴곤란, 삼킴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대상자는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후 음식을 제공해야 대상자가 그래도 드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덜 하거든요. 삼키기 힘들어하는데 입에 음식이 많아요. 또 넣어줘요. 그러면 더 삼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46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한다. 2번 영양액을 분당 1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3번 영양액이 역류하면 영양주머니를 높이 올려준다. 4번 비위관이 막히거나 혼탁할 경우 세척을 위해 빼낸다. 5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관영양 하시는 분은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액이 위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연화곤란이 있을 때도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액을 공급해 드리고요. 또 이 영양액을 주는 속도는 분당 50이 넘지 않도록, 그래서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3번처럼 역류하면 역류한다.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영양액 주입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위관 조절기를 잠그고 그리고서 보고를 해주셔야겠죠. 자, 4번처럼 비위관이 막히거나 혼탁할 경우 이렇게 빼내는 경우는 의료인이 행하게 되죠.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47번 대상자에게 물약을 투여할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뚜껑의 위쪽이 위를 향하게 놓고 계량컵을 눈높이로 든다. 2번 라벨의 반대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3번 약을 따른 후에 약물을 흔들어 섞은 후 보관한다. 4번 계량컵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이용한다. 5번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린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색이 변했네요. 혼탁합니다. 이러면 변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약이 상한 거죠. 버리셔야 됩니다. 자, 1번은요. 뚜껑의 위쪽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아래를 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요 뚜껑이 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량컵 눈높이는 맞고요. 라벨의 반대쪽을 잡고 따르면 이제 라벨에 용액이 묻어서 이렇게 보시면 라벨이 있어요. 라벨의 반대쪽을 잡고 따르면 라벨 쪽에 이 용액이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묻게 되면은 라벨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라벨을 잡고 반대쪽으로 용액을 따른다로 보시면 되고, 약을 따른 후에 약물을 흔들어 섞을까요? 네, 아니죠. 반대죠. 약물을 흔들어 섞은 후에 약을 따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계량컵이 없는 경우에 종이컵을 이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확한 양을 계량해야 되겠죠. 48번 왼쪽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올바른 것은 1번 왼쪽 귀를 위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2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다. 3번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귀 입구를 문질러준다. 4번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이도 중앙에 투여한다. 5번 투여 후 하루 동안 귓구멍에 작은 솜을 끼워 놓는다. 정답은요? 1번 왼쪽 귀를 위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입니다. 지금 왼쪽 귀에 염증이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넣을 거죠. 자, 그럼 왼쪽 귀가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네, 잘 골라주셨고요. 귓바퀴 잡아당기는 방향은 후상방이 되겠고요. 약물이 흡수되도록 귀 입구를 문질러주는 것일까요? 살살 문질러주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한 5분 정도 누워 계시면 됩니다. 또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이도 중앙이 아니라 측면을 따라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루 동안 이렇게 작은 솜을 끼워 놓나요? 아니죠. 너무 깁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끼워 놓으셔도 되겠네요. 49번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의 손목이 부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즉시 조절기를 잠근다. 2번 손목 부위를 문질러준다. 3번 수액 주입 속도를 줄인다. 4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 즉시 보고한다. 정답은요? 1번 즉시 조절기를 잠근다입니다. 수액 맡고 있는 대상자 손목이 부었네요. 그러면 조절기를 잠그고 그리고서 신속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2번 차가운 변기를 대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3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게 한다. 4번 변이를 호소할 때 참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 5번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게 한다가 정답이죠. 1번처럼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하려면 침대 머리를 높여줘야 되겠고, 2번에 보시면 차가운 변기를 데워주면 관략근이 오히려 수축이 돼서 변이가 자극이 안 됩니다. 자, 4번처럼 변이를 호소할 때는 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를 보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 5번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요. 배변 후에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주시는 게 맞죠. 요로 감염 예방해야 합니다. 5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침대와 90도로 이동변기를 놓는다. 2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3번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번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5번 하체를 노출한 후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네, 잘해주셨고요. 자, 침대와 비스듬히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90도로 아니고 바짝 붙이거나 30에서 45도로 놔주시면 되고, 또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놔줘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이동변기 놔주시는 게 맞습니다. 또 이동변기 옆에다가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줄까요? 아니고요. 이동변기 밑에다가 깔아주시고요. 또 하체를 노출한 후에 무릎 덮개를 덮어주면 창피합니다. 무릎 덮개를 덮어준 후에 바지를 내려주셔야 되겠죠? 52번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상용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2번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3번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4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한다. 5번 둔부 밑에 새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깐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스스로 들 수 없기 때문에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해 주시는 게 맞죠. 만약에 허리를 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3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행하기 전에 유치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다. 2번 소변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하게 한다. 3번 보행 시 방광에 통증이 오면 즉시 유치도뇨관을 빼준다.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5번 보행 중 유치도뇨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 즉 방광보다 아래 위치하게 해서 들고 가도록 보행을 하게 하는 거는 너무 잘해주셨고, 또 침상이 눕더라도 항상 방광보다 아래 가도록 위치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54번 대상자의 면도를 도울 때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턱에서 귀 밑 방향으로 면도한다. 2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직각을 유지하며 면도한다. 3번 주름진 피부를 위로 당기면서 면도한다. 4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얼굴에 대어준다. 5번 면도할 부위의 거품을 깨끗이 씻어낸 후 면도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 얼굴에 대어주시면 피부 손상 예방할 수가 있고요. 방향은 항상 귀 밑에서 턱 쪽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또 면도날은 얼굴과 직각 아니고 45도로 면도해 주시면 되고, 또 주름진 피부를 위로 당길까요? 아래로 당기면서 면도해 주시면 됩니다. 면도할 부위의 거품을 깨끗이 씻어낸 후 면도하나요? 이제 거품을 충분히 내서 귀 밑에서 턱, 입 주위하고 코 밑에 거품을 이제 발라놓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짧게 나누어서 면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거품 씻어낸 다음에 면도하시면 안 되세요. 반대로 면도하고 나서 씻어내셔야 되죠. 자, 55번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1번 피부 보습, 2번 각질 제거, 3번 체온 유지, 4번 염증 반응 감소,
5번 호르몬 분비 촉진. 정답은요? 3번입니다. 목욕할 때 따뜻한 물을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왜요? 추우니까요. 그게 바로 체온 유지를 해주기 위함이죠. 56번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발 쪽으로 내려가져 있는데 자,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오른쪽에 회색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게 되고요. 또 오른쪽이 불편하시면 어느 쪽이 건강할까요? 왼쪽이요. 왼쪽으로 침대 위에 난간을 잡고 무릎 세우고 발이 바닥에 닿게 해서 대상자를 올릴 때 한쪽은 침상면을 잡고 한쪽은 대퇴 아래를 잡아주시고 같이 구령을 맞춰서 하나, 둘, 셋 하고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57번 그림과 같이 엎드린 대상자를 베개와 수건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1번 허리와 넙다리 긴장 완화, 2번 척추 측만증 감소, 3번 무릎관절 구축 예방, 4번 전신 혈액순환 증진, 5번 다리 근육 근력 강화.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베개와 수건으로 받쳐주셨죠. 이렇게 받쳐주는 이유는 허리 쪽에 긴장, 여기 허리와 또 넙다리 쪽에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할 때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2번 평지를 이동할 때, 3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4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해야 할 때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입니다. 이때는 바닥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휠체어가 있으면 휠이 달려있는 의자다 해서 이걸 이제 휠체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앞바퀴가 작거든요. 그래서 진동을 다 느끼게 되거든요. 이래서 이제 앞바퀴를 들어 올린 채로 이동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진동을 다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59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탈 때는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뒤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요. 앞으로 밀고 나온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60번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번 부종을 예방한다. 2번 관절 변형을 예방한다. 3번 보행 시 신체 안정과 낙상을 예방한다. 4번 폐 기능을 강화하여 호흡 부전을 예방한다. 5번 감각 기능이 향상되어 인지 능력이 개선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보행 시 신체 안정과 낙상을 예방한다 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이 운동을 할 때는 이제 우리 어르신 아래쪽에 이제 간이변기를 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대주기가 편하고 침상 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편하고 또 지금같이 보행 시 신체 안정과 낙상을 예방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침상에서 많이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61번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나. 벨트나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다.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라.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다가, 나, 라입니다. 자, 다번이 먼저인데요. 여기에서 벨트 끈, 안전을 먼저 확인합니다. 벨트 끈, 패드, 손잡이, 바느질 상태 먼저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나면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번,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습니다. 자, 어디에 묶어요? 허리요. 자, 그리고 나면은 또 2차 확인이 들어갑니다. 벨트나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요양보사님의 위치는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 마비 쪽 뒤에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해 줍니다. 정답 3번이죠. 6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를 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2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3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4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5번 왼발 오른발 지팡이.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입니다.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건강한 발이 이제 먼저 올라간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지팡이 이용하여 보행하실 때는 항상 지팡이가 1번입니다. 그리고 나면 올라갈 때는 건강한 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불편한 발이 가게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63번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독한 컵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2번 고무 카테타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3번 흡인병의 분비물은 따로 모았다가 버린다. 4번 카테터는 알코올로 15분간 끓여 소독한다. 5번 흡인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입니다. 고무 카테타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세척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소독한 컵은 이제 열기로 건조시켜 주시면 되고, 3번처럼 흡인병의 분비물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카테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이라고 하거든요. 흡인 카테타 하면은 줄이에요. 자, 요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요 줄은 알코올 소독 아니고 그냥 끓는 물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 소독이 되고요. 흡인병은 멸균 소독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하루에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64번 대상자의 침상 청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이 묻은 경우 뜨거운 물에 비벼서 찬물로 헹군다. 2번 우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3번 담요나 이불은 한 달에 한 번씩 햇볕에 말린다. 4번 더러워진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한다. 5번 감염 대상자의 경우 베개를 매일 교환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이게 맞습니다. 또 1번처럼 혈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더운 물로 씻습니다. 그래야 혈액이 응고되지 않고 잘 빠집니다. 또 3번처럼 담요나 이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햇볕에 말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은 세탁하고 이제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또 더러워진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 교환하나요? 아니죠. 시트 같은 경우 이제 더러워졌으면 수시로 교환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감염 대상자의 경우는 베개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커버를 씌워서 요 커버를 매일 교환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65번 침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풀을 먹인 시트를 사용한다. 2번 두껍고 재봉선이 있는 시트로 선택한다. 3번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준다. 4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한다. 5번 침대 시트가 젖었을 때는 체위 변경을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이죠.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주셔야 욕창이 예방될 수가 있겠네요. 66번 누워서 지내는 치매 대상자의 양치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세심하게 닦는다. 2번 칫솔을 혀 안쪽까지 깊숙이 넣어 닦는다.
3번 입안을 차가운 물로 한 번만 헹군다. 4번 대상자의 뺨에 물받이 그릇을 대준다. 5번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구강위생관리를 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대상자의 뺨에 물받이 그릇을 대어줍니다. 왜 그런가요? 누워서 지내기 때문에 이제 물이 기도로 혹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해서 뺨에 물받이 그릇을 대주고 입구가 긴 주전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헹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3번 국에 말아서 요양보호사가 직접 먹여준다. 4번 대상자가 평소에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제공한다. 5번 음식을 크게 썰어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대상자가 평소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식품을 주시면 잘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68번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밥을 안 먹었다며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먹고 난 식기를 바로 치운다. 2번 칼로리가 높은 간식을 제공한다. 3번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표시하게 한다. 5번 방금 식사를 했잖아요 라고 큰 소리로 알려준다. 5번 식사를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표시하게 해주시면 아, 먹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르신이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먹었다라고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69번 밤에 일어났다 누웠다는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밤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2번 밤에 침실 조명을 밝게 유지한다. 3번 실내 온도를 17에서 19도씨로 유지한다. 4번 밤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하여 수면을 돕는다. 5번 낮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낮잠을 줄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낮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낮잠을 줄이죠. 그러면 밤에 잘 주무실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정답입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초조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배회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TV를 크게 틀어 관심을 돌린다. 2번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둔다. 3번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4번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5번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배회하는 분들은 코스를 만들어서 배회 코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1번처럼 TV를 크게 틀어주시면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가 이제 포위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TV를 크게 틀어놓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옷가지를 걸어두시면 헛것을 보시기 때문에 침대 옆에 이렇게 옷가지 걸어두시는 거는 좋지 않은 내용이고요. 또 실내를 어둡게 하시면 낙상 우려가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또 출입문을 열어두시면 이리로 나가버리세요. 배회하시는 분들 실종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문을 반드시 닫아두셔야 되겠습니다. 71번 딸이 면회를 하고 돌아갔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며 배회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은 1번 또 시작하셨어요 라고 지적한다. 2번 따님이 또 올 거예요 라고 말한다. 3번 오늘 보셨는데 잊으셨어요 라고 설명한다. 4번 따님이 왔다 갔는데 모르세요 라고 말한다. 5번 따님 사진 보러 방에 가실래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간다. 정답은요? 네, 5번이죠. 따님 사진 보러 방에 가실래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주시면 어르신 따라오셔서 같이 사진 보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하실 수가 있겠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72번 치매 할아버지가 키가 작고 파마 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 라고 부르며 따라다닌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2번 정색하며 할아버지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3번 마주보며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4번 웃으며 여보 불렀어요? 5번 가까이 가서 제가 할머니로 보이세요.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마주보며 아유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공감의 대화가 되겠네요. 73번 치매 대상자가 놀이 치료 중 다른 대상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힘으로 제압하여 행동을 제지한다. 2번 방에 가두고 벌을 준다. 3번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둔다. 4번 빠르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 5번 자극하지 말고 온화하며 부드럽게 진정을 시킨다. 정답은요? 네, 5번이죠. 욕설하고 소리를 지를 때는 자극하시면 안 됩니다. 좀 부드럽게 진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74번 치매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석양증후군의 문제행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에는 유순하지만 저녁이 되면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한다. 2번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는 행동을 반복한다. 3번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한다. 4번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닌다. 5번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낮에는 유순하지만 저녁이 되면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한다가 정답이죠. 석양증후군은 해질녘이 되면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상태를 석양증후군이라고 합니다. 75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남편 밥 해줘야 한다며 집에 간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대처 방법은 1번 남편은 돌아가셨잖아요. 2번 저랑 같이 갈까요? 하며 산책을 한다. 3번 아드님이 오면 갈 수 있어요. 4번 여기가 집인데 어디로 가시려고요. 5번 오늘은 안 돼요. 내일 가세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저랑 같이 갈까요? 하며 산책을 한다입니다. 네,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동행을 해주고 또 산책을 하고 돌아오시면 또 기분이 전환이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76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어준다. 2번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만남을 제한한다. 3번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4번 잠이 들면 자주 흔들어 깨운다. 5번 머리를 낮추고 편안하게 해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어준다입니다. 자, 임종이 임박하신 분들은 체온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몸이 점차 싸늘하게 되는데 이때 담요를 덮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만남을 제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 싶다고 하시면 다 만나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어르신이 이렇게 체온이 내려간다 해서 전기기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4번처럼 잠이 들면 자주 흔들어 깨우면 어떨까요? 네, 어르신이 편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겠죠. 네, 깨우지 않고 그냥 주무시도록 놔둡니다. 자, 머리를 낮추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상체를 약간 높여주시는 것이 호흡을 하기가 좀 편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77번 대상자의 임종 후 사후관리로 옳은 것은 1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2번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부탁된 튜브나 장치를 신속히 제거한다. 4번 의치는 빼내어 의치용기에 보관한다. 5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줍니다.
임종 후에 사후 관리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자,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 올려주면 얼굴색이 변하는 것이 예방이 되고요. 또 2번처럼 조명을 어둡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조명은 가급적 어둡지 않게, 그렇다고 또 너무 밝지 않게, 너무 어둡지 않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부착된 튜브나 장치는 의료인이 제거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요양보사님의 업무는 아닙니다. 의치도 역시 보호자와 상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줍니까? 아니에요. 어깨까지 덮어주게 됩니다. 78번 대상자가 갑자기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입에 거즈를 물린다. 2번 머리 아래 단단한 것을 대준다. 3번 팔다리를 주물러준다.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5번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해준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입니다. 여기서의 이제 키워드는 침을 흘리면서 경련을 하는 경우입니다. 입에서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에 고개를 반드시 옆으로 돌려주셔야 기도로 넘어가지가 않고 질식을 예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경련을 할 때만큼은 이제 그대로 두면 1, 2분이면 멈추게 돼서 억제하거나 주무르거나 하지 않는데 만지지도 않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침을 흘리기 때문에 분비물이 입에서 나오는 상황이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79번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번 기도를 확보한다. 3번 119에 신고한다. 4번 대상자를 꽉 잡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 119에 신고한다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경련이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요게 중요한 내용은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처음으로 경련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처음 일어나는 경련이면 119에 신고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5분 이상 지속됐을 때도 119에 신고를 해주십니다. 80번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로 인하여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1차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1번 반응 확인, 2번 119에 신고, 3번 기도 확보, 4번 의식 확인, 5번 인공호흡. 정답은요? 네, 3번 기도 확보입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행히도 호흡이 있네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빨리 기도를 확보해 주셔야 이분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문제 풀어봤는데요.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